일본 공산당, 아까 기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, 일본 공산당하고 이 북한 공산당은 한때 잘 지내다가 나중에 갈라져 버립니다. 갈라져 버려요. 왜 갈라지느냐? 그것은 일본 공산당은 개인 숭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. 이렇게 나왔어요. 어떻게 공산당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 숭배를 할 수 있느냐? 거기서 김일성의 개인 숭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. 그래서 아주 우당이죠. 친구당이 갈라져 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 아기와라 료시도 평양에서 추방되고, 이분은 그 뒤에 북한에 대한 책을 아주 명저입니다. 3권을 썼는데, 하나가 조선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. 조선전쟁은 그 자료를, 어떤 자료를 인용했냐 하면, 6.25 때 우리가 북진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놓고 간 자료를 미국 사람들이 다 수집을 했습니다. 그 문서를 확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몽땅 워싱턴으로 가져갔어요. 그걸 노획 문서라고 합니다. 노획 문서. 그게 기록 보존소, 내셔널 아카이브라는데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. 이 하기와라 료시는 몇 년 동안 워싱턴에 있으면서 매일 그 내셔널 아카이브에 출근해가지고 거기 압수된 북한 자료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북한 자료를 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쓴 책이 조선전쟁이었죠. 그러니까 남침을 누가 했느냐, 북침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제3자가 할 필요 없이 문서를 가지고 하자. 그것도 북한 문서로 가지고 하자. 그렇게 해보니까 뭐 자료가 다 나오는 거죠. 예, 근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어느 사단에 누가 어떤 식으로 신호탄을 올려가지고 남침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자기 문서가 다 써져 있어요. 북한 문서. 가장 확실한 남침 증거입니다. 그 자료가 북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, 결정적인 신빙성이 있는 거죠. 북한 사람 자료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책 등등을 썼는데, 하여튼 그런 39년 만에 자리가 만들어졌는데, 어제, 아래군요. 제가 밤 한 12시 조금 전에 이 케이블 TV 이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MBC에서 운영하는 또 채널이 하나 있어요. 거기에 보니까 바로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그 2003년 11월에 했던 프로를 또 상영을 하고 있었어요. 또 상영을 하고 있었어요. 완전히 그게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는데, 뭐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당장 그 한 사람은 다 사표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도 기가 막히는 일이 바로 연달아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, 이게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지금 유럽에서는 이 과잉 복지 때문에 나라가 지금 거들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. 과잉 복지,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좌익들이 하려고 하는 무상이라는 이름의 이 대국민 사기금, 무상복지, 무상의료 등등 이 무상 시리즈를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유럽의 나라들이 연달아 보여줍니다. 그리스, 포르투갈, 이탈리아, 스페인,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만나가지고 이 EU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텐데 지금 이제는 긴축한다고, 야단입니다. 긴축한다고. 최근에 그리스, 요새 이제 이탈리아가 야단이에요.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 영어로 첫 글자를 뽑아가지고 PIGS, P는 포르투갈이고 I는 이탈리아, G는 그리스, S는 스페인, 피그스라고 합니다. 뜻이 뭡니까? 돼지 나라들.
그래서 불러요. 돼지 나라들.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그 한국이 지금 정치권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은 몇 년 안에 그리스 꼴 난다, 이탈리아 꼴 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그 길로 가자는데 몰라서 가다가 남들이 떨어지면은 덜 억울하죠. 알면서 불구덩이로 지금 끌고 가겠다고 여야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. 여야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. 반값 등록금은 좌익들과 야당이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언론도 그것을 신중하게 뭐 의미 있게 취급하지 않았어요.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받아버리니까 막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. 그 말 한마디에 몇 조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. 박모라는 그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몇 조가 날아가게 생깁니다. 요 PIGS 나라는 공통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. 첫째, 남쪽, 유럽의 남쪽에 있는 나라죠. 그리스, 이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. 남유럽 국가라고 해요. 그리고 요 민족은 라틴족입니다. 라틴족, 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. 라틴족. 유럽에 몇 종족이 있죠. 라틴족 아니면 게르만족인데 크게 날로 그러죠. 라틴족 대통령. 라틴족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. 남아메리카가 거의 다 라틴족이 주류죠. 이 사람들 성격이 쾌활하고 놀기 좋아합니다. 놀기 좋아하고 예술적이고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일단 근검 성실하게 일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. 유럽에 그런데 복지 여기 안 넘어가고 건실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. 복지를 하면서도 분수에 맞게 하고 복지를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. 어떤 나라들이냐면 스위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 이런 나라들. 요걸 북구 나라라고 그래요. 북유럽 나라. 이 나라들도 전체 국민소득의 40%에서 많을 한 50%를 세금으로 가지고 합니다. 그러나 이 나라는 경제가 거들나지도 않고 또 열심히 일해요. 복지 폭탄을 맞으면 사람들이 일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 열심히 일을 해요. 그러면 이 원인, 이 차이는 뭐냐? 같은 복지국가인데 왜 남유럽은 저렇게 됐고 북유럽은 건재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. 우선 민족적 차이. 이 북유럽 국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는 다 게르만족입니다. 독일 계통의 민족이죠. 게르만족은 옛날부터 근검 성실하고 법 지키고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. 그럼 민족적인 것도 있고.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교의 차이도 있고. 종교는 아까 남유럽 국가는 천주교, 북유럽 국가는 루트교 등 개신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주의, 이 복지라는 것이 정말 성공을 하려면 개인들이 다 자질이 있어야 돼요. 개인이 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라야 됩니다. 그러니까 공돈을 주어도 나는 공돈 싫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야 돼요. 노르웨이 같으면은 실업수당이 매우 높습니다. 바로 이 직업을 잃기 직전에 받았던 월급의 몇 퍼센트를 주는지 아십니까? 80%를 줍니다. 80%. 그러니까 실직을 해도 80%를 받아요. 이게 국민교양이나 개인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일을 안 하고 80% 받겠다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러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이게 생산력을 망치게 되는데 이 북유럽 국가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열심히 일하고 남한테 배를 끼치지 않아야지 하는 이 윤리가 확립되어 있다. 그러니까 그런 복지를 해도 정신이 망가지지 않는다. 또 덴마크의 경우에는 해고를 아주 자유롭게 했어요.
우리나라는 해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유럽은 해고를 거의 자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. 그 대신에 해고된 사람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업 교육을 철저하게 좀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? 덴마크가 이 실업률이 2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2% 정도. 그래서 이 남유럽 국가 쪽으로 갈 거냐, 북유럽 쪽 국가로 갈 거냐,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쉬우냐? 한국은 아직도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사람들처럼 이 분별력이 있는 국민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봐요.